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관련 재판 세 번째 재판, 지금 여전히 재판 리스크는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변론 과정에서 30분 정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있는데요. 그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균택 변호사의 말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을 좀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검찰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재명 대표는 그걸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허풍이 심하고 자기가 성남시 일을 다 치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뻥을 그렇게 많이 치고 다녔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성남시 안에 있는 공무원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남시 시 공무원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밑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밑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윗사람 책임이 다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변론 과정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재판 전략이 자기는 모른다. 책임을 밑에 떠넘기는 무능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자기 그 변호를 하는가, 또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은 가까워져 가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재판을 나가야 되고,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혹은 증인들이 했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이제 정치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재판 리스크가 커질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인허가권자였고 결국에는 결재권자였는데 본인은 전혀 모른다.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시공모했다고 하는데 지시공모했다는 것에 입증 책임은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입증을 해라. 단지 관계가 가깝고 측근이었기 때문에 지시공모했다는 걸로 어쨌든 이 검찰이 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 항변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판단은 그 어디 중간쯤에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총선 앞두고서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다니면서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재판에서 했던 얘기들, 오갔던 얘기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자체가 당장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재판 때 공소 내용 정진상 전 시장이 한 게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돼 있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없다. 혹은 박균택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밑에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윗사람이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건 아니다는 취지의 얘기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을 합니다 혹은 유능하다라는 거였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지도 몰라도 이런 무능 전략이 앞으로 길게 보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누군가가 본 거 아니냐.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또는 성남FC든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봤는데 그러면 그 부당 이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기소를 통해서 이 유무죄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책임이 아니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아랫사람 책임이다. 실무자들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 보면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한 최종 책임자, 인허가권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정당한 법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법리적 다툼을 통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사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금요일 재판 주요 내용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